영화 어느 가족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2018년 작품입니다. 見てみろ 영화의 제목에서 언뜻 보기에는 전형적인 어느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인물들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되고 학대받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연대감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가족이라 하면 우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합니다. 그 외의 형태의 가족들은 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혼인, 입양 등이 コ 있죠. ロッケ食べるゆりはお前の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러한 타당성이 있는 집단을 떠올립니다. 영화 어느 가족은 이러한 정당성이 없는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슷한 상처와 처지에 놓여져 있는 인물들로 서로의 상처에 공감하고 위로가 되어줌으로써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영화는 결코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만나 가족에 대한 의미를 깨우치고 그 소중함을 이끌어내는 영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영화 속 인물들은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계층들입니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상처를 받은 인물들이지요. 이들은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가족처럼 보여지기 위해 열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 구성원의 역할로 보여지기를 원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가족처럼 행동합니다. 가족은 사회의 집단 중에서 그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처음으로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순차적으로 배우죠. 영화 어느 가족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당하는 이들끼리 가족을 이루는데 이것은 마치 영화 속 인물들이 가족이라는 형태를 빌려 생활함으로써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집니다. 翔太 영화 중후반부 이들의 정체가 발각되었을 때 사회는 그들의 모습을 엽기적인 행각으로 몰아가고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바라본 어느 가족의 평범함과는 정반대로 사회는 이 가족을 바라보죠.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영화 속 나오는 거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키라는 인물은 유흥업소에서 자신의 동생의 이름인 사야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그녀는 거울 밖을 바라볼 수 없고 그녀의 쪽에서는 어떻게 그녀가 거울 밖으로 비춰지는지 볼 수 없습니다. 유리가 유괴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가족들이 유리의 모습을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는데 이때 유리는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키는 유리에게 다가가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유리와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을 고백하는 아키를 통해 사회가 우리의 진짜 모습보다는 거울에 비춰진 가짜의 모습에 더욱 관심을 두고 우리 안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은 가족으로서의 형태를 지키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첫째로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은 이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진짜 가족들 사이에서 필요의 존재로 인정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특히 어린 유리는 할머니가 죽은 이후 자발적으로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오사무는 원래 가족이 5명이었다고 쇼타와 유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입시킵니다. 이후 유리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이 가족에게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가족들이 정부에게 이 가짜 가족의 형태가 발각되었을 때 서로 간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가족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서로 간을 이해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점들이 이 가짜 가족에게는 사회가 그들의 행동과 모습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진심을 의심받게 하는 부분입니다. 영화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할머니는 전형적인 일본 문화의 미신들을 보여주며 일본 사회 안에서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고증합니다. 아빠는 이미 범죄가 있는 경력으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는 인물이죠. 또 다른 예로 유리를 들 수 있는데 유리는 어린 여자아이로 어느 가족 구성원의 할머니, 엄마, 언니의 모습이 모두 투영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처음 유리가 집에 왔을 때 할머니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보다
유리의 몸에 난 상처를 먼저 발견했으며 팔에 엄마와 비슷한 상처가 있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머리를 단발머리로 잘랐을 때의 모습은 아키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유리를 자연스럽게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어른들과 달리 쇼타는 유리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이미 오래도록 사회 밖에서 방랑하듯 살아온 가족들과 아직 어린 아이로서 가지는 성장과 삶의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 어른들의 본성 또한 그 처음은 삶을 방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문화를 자연스럽게 인물과 이야기 안에서 풀어내는 것은 고레에다 감독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영화의 6명의 가족 구성은 고레에다 감독의 어린 시절 가족 구성원의 수이고 집안 사정상 개인 공간이 없었던 고레에다 감독은 실제 장롱을 본인의 방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고 버리는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이지만 마음으로 이어져 서로 위로가 되어지는 이들의 양면성을 통해 혈연 관계의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만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 대한 답답함과 진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고레에다 감독은 이 영화는 결코 일본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 출신의 감독으로서 자연스럽게 그의 경험과 이야기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 요소를 통해 사회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가족이 보여주는 사회에 대한 시각은 이것을 어느 나라에 적용했을 때나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족과 사회, 나라, 문화에 대해 공감하고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며 인간의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